안녕하세요, 솔세브입니다. 오늘은 알쓸신코로 인사드리던 콘텐츠를 코인피디아로 변경하였습니다.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슷한 콘텐츠명을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도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코인피디아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펀치가 3,000개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오스에 대한 설명과 이더리움과의 비교, 이오스의 6월 대상승의 이유, 이오스와 관련한 사건들, 이오스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판 아싸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될 이오스의 필수 용어, 이더리움 킬러, 디포스, BP, 덴나이머입니다. 어려워도 뒤에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오스는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코인입니다. 코인명은 이오스이고 발행량은 10억 개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BFT, 디포스를 사용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5위입니다. 이더리움과 이오스는 경쟁자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알쓸신코 이더리움 편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이오스와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라는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드리면 저는 이오스는 무료 앱 플랫폼, 이더리움은 유료 앱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플랫폼은 D앱을 가지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카카오톡을 보낼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게임에서 움직일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버스를 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할 만한 퀄리티의 D앱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스는 D앱 개발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사용자는 D앱을 사용할 때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보다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는 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오스는 많은 사용자가 있을 때 개발자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를 가진 D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스는 많은 사용자가 D앱을 사용해도 문제없을 TPS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화 이슈가 있더라도 디포스 합의 방식을 사용해서 실용화에 더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를 원하면서 POS, 포스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유료 웹 플랫폼인 만큼 네트워크 가부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샤딩, 플라즈마 등의 기술로 TPS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오스의 대표 인물인 덴나이머와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린이 서로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이오스에서 알아야 될 용어 및 개념을 살펴보면 이오스는 BFT, 디포스, 비잔티움 폴트 톨러런스 델리게이터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냥 디포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오스는 BFT가 붙습니다. BFT는 비잔티움 장애 허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합의를 하면 일부 노드가 악의적으로 네트워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전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디포스는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선출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출마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투표로 선정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블록도 만들고 합의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BP라고 불리는 블록 프로듀서입니다. 다수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소수의 합의를 해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대신 그 몇 명의 소수에 대한 해킹 문제가 있어 중앙화에 대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오스에게는 21개의 BP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포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오스라서 디포스는 모두 21개의 BP가 있는 줄 알지만 BP의 개수는 그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디포스라도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오스의 BP에는 후오비,
비트파이넥스, 엔트풀 등의 엄청난 BP 후보들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테인파트너스의 이오시스 등 여러 BP 후보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원이라는 이제 이오스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블록원은 잘 모르는데 이오스 IO를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오스에는 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오스는 개발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램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한정된 램이 있다면 이오스의 디앱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램을 미리 선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램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앱 개발자가 너무 비싸진 램을 사면서까지 디앱을 개발하고 런칭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BP의 투표를 통해서 램의 용량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댄 라이먼은 당분간은 램의 용량을 늘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문제가 터지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스와 관련된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떠한 사건들이 생각나시나요? 만약 제 영상이 없다면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ICO 모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 정도의 자금을 모집했었습니다. 1년 정도 동안 말이죠. 그리고 한때 HBO 방송에서 비트커넥트와 함께 스캠으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이오스 투자자이고 비트코인 재단의 회장인 브록 피어스의 인터뷰가 문제가 되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브록 피어스는 성추행 혐의와 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한 은행 소송 경험이 있어서 그런 이슈는 더 커졌었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6월 이오스 메인넷이 런칭되었습니다. 메인넷 런칭 자체도 엄청난 호재인데 이오스를 가지고 있으면 약 6개의 이오스 디앱 관련 코인들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오스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이러한 수요는 이오스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줬습니다. 다른 코인들처럼 1월 고점이 아닌 6월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메인넷 이후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던 이오스는 정말 이더리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약 4조 원 정도 모았던 ICO 자금을 이더리움을 모집했는데 이 이더리움을 몇 차례에 걸쳐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더리움 물량이 이동할 때마다 이더리움은 폭락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킬러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이죠. 하지만 시총을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는 헌법 개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메인넷 2주 만에 개인 키도나 사건이 있었는데 이오스 중재 포럼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BP들은 도난 개정으로 오심된 27개의 개정을 동결하여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댄 라이먼은 새로운 헌법을 제시하였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BP들이 서로 투표 단합을 했다는 문서가 나온 것이죠. 후보비 측에서 나온 문서였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약간 정당이 생기는 것처럼 BP 사이에서도 누구를 밀어주는 것들이 생기고 이게 이오스의 생태계에 대한 이익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떠한 BP 후보가 새로 BP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BP로 선정되기 정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단합이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결국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생태계가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와 관련된 이제 인물로는 블록원의 CTO인 댄 라이머, 스팀과 비트쉐어를 만들었던 천재입니다. 비탈릭과 견주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블록원의 CEO인 브랜든 볼리머, 이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댄 라이머가 CEO가 아닌 이분이 CEO입니다. 혹시나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댄 라이머와 이제 공동 창업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오스의 엄청난 지지자인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클 로보가라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이오스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오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씩 반등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오스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은 피할 수가 없던 것이죠. 이오스는 이더리움과 함께 메인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용자 무료, 높은 TPS 등 상용화에 대한 컨셉과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을 확률도 크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앞에서 BP들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스 홀더의 상승, 추가적인 파트너십,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경쟁,
어떠한 앱들이 나오는지, 가변한 실수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안 이슈에 대한 문제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가 이오스의 전망을 지켜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이오스 둘 중 하나가 사라지기보다는 둘 다 살아남아서 파일을 나눠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가 더 많은 파일을 먹을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과 애플의 싸움처럼 말입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다음에 알려드릴 코인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연계, 리플과 관계 있는 스텔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코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인피디아 이호수 편이었습니다.